단의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는 또 다른 그런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모여서 5명 되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올 설 명절도 불효자는 옵니다. 이거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셨나요? 특별히 느끼신 이상 증상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서 백신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 그렇지만 부드러운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바이러스 파이터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늘 특별 초대 손님을 모시는데 오늘은 그 특별 초대 손님을 차례차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일 평론가. 네. 설 연휴를 앞두고서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2단계, 그리고 이제 5명 이상 모이는 거 이거 지금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습니다. 네. 그럼 이 말은 결국 고향 방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향 방문하지 마시라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 3인 가족이어도 고향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만나면 5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역수칙 위반이에요. 그럼 아예 집에서 가족끼리 모이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같은 서울 지역에 살아도 거주지가 다른데 직계가족인데 모여서 5명 되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올 설 명절도 불효자는 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교수님 그 정부 방역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정세가 확실하게 좀 보이면 지금 규제를 약간 풀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자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정부에서 다음 주에 완화할 수도 있다. 또 이번 주 초에도 또 완화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사인을 주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좀 완화를 해서 그런 고통들을 좀 경감시켜주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동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뭔가 좀 나아진 건가? 라는 그런 신호를 주기가 너무 쉽고, 정부 차원에서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주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김이 빠지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다음 주에 설 연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 연휴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만약에 이동량도 늘고 가족 간의 만남이 늘어나게 되면 전국 단위의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는 또 다른 그런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백신 접종이 설 연휴에 시작이 되는데 유행이 증폭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백신 접종이 안정되게 접종을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니 백신 접종도 시작됐는데 왜 확진자는 왜 늘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국민들 안에서 조바심이 생기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려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들도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엄중하게 보고 잘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즈음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요. 여기서 첫 번째 초대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접종할 백신과 치료제 심사를 맡고 계시는 식약처의 박인숙 바이오 생약심사부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공급받게 되는 화이자 백신 6만 명분 특례 수입 허가를 받았는데 특례 수입 허가가 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례 절차는 우리나라에 허가가 없는 제품,
제조 허가라든가 뭐 수입 허가가 없는 제품을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들여와야 될 때, 긴급하게 들여와야 될 때 저희가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필요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질병청이라는 어떤 이제 다른 정부 기관이 이 특례 승인을 저희 식약처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검토를 해서 그래서 수입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한국 화이자에서 수입 예정인 백신에 대해서는 따로 또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어떤 허가 절차를 거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1월 4일에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1월 31일에 저희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 분야의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 점검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1월 25일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허가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증 자문단 그리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라는 3단계 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 신청 제품을 비롯해서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심사를 위해서 기존 처리 기간을 좀 단축해서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주 정도,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3월 1, 2주 정도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고령층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실 텐데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의약품청에서 고령층을 포함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접종 시 고령층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31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서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금정 자문단에서 소수 의견으로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면역 반응과 예방 효과의 상관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 등 추가적인 결과 확인 후에 허가 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고령자 투여 적절성에 대해서 효능 효과는 유럽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이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그리고 미국 임상 시험 등 추가적인 그런 자료를 받을 것을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허가를 코로나 거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3중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3중 단계에서 이제 2단계가 지금 중앙약사심의위원회고, 그 다음에 최종점검위원회라는 게 이제 남아 있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라는 권고를 한 거죠.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얀센까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 5가지 종류의 임상 결과가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5가지 종류의 백신의 장단점을 좀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일단은 2도에서 8도 기존의 이제 독감 백신 접종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에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인 이 예방 효과는 약 62%로 나왔는데요. 예. 이 접종 간격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건 아마 앞으로 좀 검토가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이 좀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파이자하고 모더나는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예. 효과가 워낙 좋아요. 파이자 95% 예방 효과, 모더나는 94.1%. 이거 굉장히 훌륭한데 문제는 이게 처음 나오는 백신이고 mRNA, 콜드 체인에 의해서 파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유지되면서 접종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가 나왔는데 노바백스는 굉장히 효과도 좋고 기대가 됩니다. 이 기존의 독감 백신과 비슷한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정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89% 이상은 나오는 걸로 지금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건 한번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얀센이 남아 있는데요. 얀센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1회 접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방 효과가 66%라고 발표가 돼서 다른 것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또 중증의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또 이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각자 지금 장단점이 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영국바의 변이나 남원광부의 변이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 효과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나오는데요. 노바백스가 지금 89.3%인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남아공에서도 연구가 진행됐거든요. 남아공에서는 60% 정도의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전체를 합쳤을 땐 89.3%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쩌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도 그러니까 실제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얀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66%는 전 세계에서 진행된 연구를 합쳐서인 연구인데 미국은 한 72% 정도 되고요. 남아공에서는 50%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총합을 해본다면 일단 훨씬 이제 예전에 연구가 됐다면 훨씬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1회 백신 얘기 계속 꺼내셨는데 1회 접종으로 66%가 달성된다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접종을 2번 하느냐고 1번 하느냐는 정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게다가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접종 수입량만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접종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각각의 백신의 장단점을 따라서 또한 백신의 효과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따져서 우리나라에서 접종할 때는 여러 가지 백신의 그런 장단점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더 특별한 초대 손님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박옥진 선생님을 화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진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대가 다를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국의 사우스웨스트 런던 앤 세인트 조지 영국 소속 직속의 NHS에 소속돼 있는 스프링필드 병원의 병동 매니저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그 백신 접종 센터를 만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난달 중순에 이 백신을 맞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른 부작용 같은 건 경험을 안 했습니다.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도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 하더라도 혹시 접종하신 이후에 이상 증상이나 특이한 증상 같은 게 전혀 없으셨나요? 저희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부위가 좀 아프다고 하는 거 외에는 부작용을 못 느꼈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약간의 두통과 메스꺼운 증상을 약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거뜬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층에 대한 접종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거든요. 영국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까?
영국에서는 사실 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9단계로 누가 백신을 먼저 맞을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정했었거든요. 근데 제1단계에 들어가신 분이 뭐 90세 이상, 80세 이상, 그다음에 70세 이상과 의료진, 사회복지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단계를 나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70세 이상에서 의료진, 사회복지사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의 거의 대부분의 노인층들은 다 백신 접종을 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고령층에 대해서 영국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코멘트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미 진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이슈 체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강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 현지에서 직접 변이 바이러스를 아마 겪어보셨을 테니까 직간접으로 이 체감하시기에 이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저희가 초창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침을 한다든가 열이 높다든가 뭐 두통이나 뭐 이런 근육통을 호소한다든가 그 증상이 분명해서 코로나 감염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2차 그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때는 무증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확산 속도도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산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회복 과정도 두 번째 경우는 이 2주 안에 회복이 빨리 안 되고 사실 그 코로나의 체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두 번째 코로나 그 확산이 되었을 때 더 많은 그 양성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의료진들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먼저 맞으신 분 또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저희 병원은 사실 전 직원이 3,000명인데 거기에서 거의 80% 이상이 백신을 맞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게 나왔다라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사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도 보호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백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작년에 1년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모든 분들이 셀프 아이솔레이션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이 백신을 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다시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선생님 멀리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정보가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시도되는 백신이 있죠. 네. mRNA 백신, 모더나, 파이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데 자, 이 궁금증이 많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모더나 백신을 맞으신 분인데 네.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시는 교민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장윤구 박사님이신데요.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을 뵙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고령자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젊으신데 네. 그럼 생물학 전공을 하시니까 의료계통으로 접종을 좀 먼저 받게 되신 건가요? 네, UCSF가 아무래도 환자나 의사 비중이 높아서 빨리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백신을 2회까지 접종하시는 동안 좀 특별히 느끼신 이상 증상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맞았을 때는 워낙 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백신 맞은 것처럼 팔뚝만 좀 아팠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맞았을 때는 제가 저녁에 맞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몸살 기운이 좀 있었습니다. 두통, 오한, 미열이 좀 있었고요. 재밌는 거는 두 번째 맞았을 때는 오히려 팔은 별로 안 아팠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모더나 백신이 워낙에 이제 1차 접종 때보다 2차 접종 때 더 힘들다라고 이제 뭐 연구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 주변에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건너서 들어보면은 대부분 2차 접종 때 더 아팠다고 하고 저처럼 이제 몸살 기운을 알아 누운 사람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지속이 오래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 그랬고 다른 경우들도 24에서 48시간 안에 다 이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 접종하실 때 혹시 불안감이나 걱정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네, 그 부작용에 대한 테스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했지만 그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아시아 계통 인종 대상에게도 많이 확인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어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가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심사 기관이나 정부의 선택을 믿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배정됐으면 저는 그냥 맞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배당됐어도 맞았을 것이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외국에서 먼저 백신을 맞으신 두 분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느끼신 점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거든요. 이재학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경험담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시사하는 바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안전하게 잘 맞았다. 또한 이제 모더나의 백신을 맞은 이제 미국에 계신 교포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 같은 경우에 모더나 백신에 기회가 서 맞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본인한테 이제 접종 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나는 그걸 맞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그런 논란들이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어서 모든 국민들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겠죠. 나는 어떤 거 맞고 싶은데 못 맞고 이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위기가 높은 상황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접종하는 시기에 배정된 백신들을 그 시기에 잘 맞아주시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의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종에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국내에 도입되기로 했던 모든 백신들 다 안전성과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식약처, 질병관리청까지 다 검증해서 접종을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본인에 맞는 시기에 접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백신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는 앞으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알림꾼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